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만물상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법률 얘기, 요즘 뭐 법률 용어는 계속 뭐 하루에 하나씩은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민사와 어떤 민사 집행, 그러니까 민사, 크게 봤을 때는 민사에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는 이제는 좀 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형사 쪽이 강한데, 형사와 헌법 쪽이 좀 강한데, 우리가 말하면 공법, 제가 원래 그쪽이 강한데, 하도 민사 쪽에 지금 이제 사회생활과 연계되다 보니까 민사 쪽을 했는데, 내란의 수계, 윤석열의 지금 오늘이요, 지금 1월 19일, 이제 19일 막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구속 실질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인신 구속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5분 안 넘어가도록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잡기 위해서는요,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체포된 사람을 장기간 잡아놓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법원 판사만이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냥 윤석열로 통일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체포영장을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현재는 검사만이 법원 판사님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뭐냐? 경찰은 절대로 판사님한테 체포영장 청구를 못해요. 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신청을 해서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에서 정확하게 그 용어를 구분했어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를 합니다. 영장을. 이거 구분 잘 못해요. 현직 변호사님들도, 내 친구 변호사들도 이 용어를 구분을 안 하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사람을 잡으려면은 법원에 체포영장이 필요하냐? 또 예외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긴급체포라 해가지고, 장기 3년 이상인가에 해당되는 범죄가 그런 요건이 되면은 이제 긴급체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범하고 있는 현행범은 바로 또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형을 때리면서 영장이 없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한 3가지를 예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를 잡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이제 잡아왔으면은 이 잡은 윤석열이를 48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48시간, 이틀 내에, 48시간 내에 그냥 집으로 보내줄 건지, 석방할 건지, 아니면 계속 잡아놓을 필요가 있으면 오늘같이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 사고친 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범죄자, 이 피해자는 판사님, 이 영장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영장을 이렇게 구속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영장심사제라고 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 판사한테 청구를 할 때 이 영장 잘못된 겁니다. 발부 자체가.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게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영장 실질심사고요. 자, 이제 구속을 시켰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판사님, 이 구속 그러니까 발부 자체가 아니라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또 이의 신청을 하는 걸 구속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장 실질심사는 이 영장 자체 발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고, 영장 적부심사는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내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또 아니면 이 영장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 약간 관할에 문제가 있다, 여하튼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사후에 하는 거를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도 또 5분 건데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아까 체포가 된 다음에 48시간 내에
풀어주든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든지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공소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공소제기는 무조건 검사만이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판사 자기가요, 전철에서 그 강제 추행범을 봤다고 해서 판사님이 잡아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공소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경찰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의 구속된 사람을 10일 내에 10일 동안만 조사를 하고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10일 연장 없어요. 근데 검찰은 받아서 그 범죄자를 경찰한테 받아서 10일 동안 조사를 하고 한 번 연장을 10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총 한 달. 경찰 10일, 검찰 총 20일에서 한 달간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공소를 제기가 되든지 아니면 집으로 보내주든지. 자, 한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이제 법원에 공소 제기를 했어요. 그럼 법원은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자, 이제 피고인이에요. 피의자에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놈을 피의자라고 부르고, 법원으로 이제 공소 제기가 하는 순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 그래서 그냥 이왕 한 김에 다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피고인은요, 총 3심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쵸? 1심, 2심, 3심. 또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그 이제 어떤 경우가 1심이고 어떤 경우가 2심이고 3심.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인데 좀 이제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1심은 기본적으로 2달입니다. 2달. 2달 내에 형사재판은 끝을 내야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1심에서 2번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달, 그러니까 총 6개월이죠. 다시 2심으로 넘어가면 2심도 2달입니다. 2달인데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개월. 3심도 계속 6개월. 그러니까 2번 연장. 그러니까 총 666 하니까는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8개월을, 맞죠. 18개월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다 그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저거로 부르죠. 하여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미결구금, 미결수고 미결구금이수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그것도 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대에서 정상적으로 고시 공부를 하고 몇 년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게 엄청 깊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벌써 지금 핵심만 얘기해도 지금 8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을 잡아오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48시간, 그 다음에 검찰은 체포를 했어도 구속을 했어도 10일, 그래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고, 법원은 원래 2달인데 각 신급에서 2번 연장해서 갱신해서 최장 6개월 내에는 답을 내야 된다. 총 다 더해보면은 법원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검찰에서 30일, 그러니까 한 달 해서 총 19개월을 잡아놓을 수가 있죠.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듣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식을 갖추게 될 겁니다. 특히 경찰은 신청, 경찰이 검사한테 구속영장 신청, 검사가 판사한테 하는 거는 청구. 이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자 양반들도 그런 용어를 몰라요. 안 써요, 그렇게.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번에 이제 오늘 윤석열이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편 더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하나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